2020년 2월 6일 영국의 저명한 우주학자 모니카 그레이디 교수는 과학기술 전문 미디어 피조글을 통해 놀라운 주장을 제기합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지능이 최소 문어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내용인데요. 유로파는 1610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의 4개 위성 중 하나입니다. 반지름 1560km로 달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이며 지구에서 6억 27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죠. 별의 표면은 20에서 30km 두께의 얼음층으로 뒤덮여 있고 평균 온도가 영하 171도에 달해 겉에서 볼 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극한의 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부 투시 장비로 위성을 관측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서 드넓은 바다의 존재가 확인된 건데요. 두께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층은 소행성 충돌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생명체를 배양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죠. 얼음층 아래에 펼쳐진 지하 바다는 지구보다 약 2배 넓고 10배 깊습니다. 수온은 섭씨 0도 안팎으로 북극 해저와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하며 성분 역시 지구와 비슷합니다. 우린 이 바다에 생명체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로파의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과학계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수많은 연구조사가 진행됐고 그때마다 생명체 출현에 적합한 환경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진은 유로파 바다에서 지구처럼 염화 나트륨, 즉 소금이 다량 녹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로파 해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지구와 닮아 있다는 것을 시사했죠. 2021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유로파 해저에서 화산 활동이 관찰되었으며 심해의 생명체들이 화학에너지를 받아 생명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연구자료들이 유로파 얼음층 및 심해 속에 생명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발사한 우주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 갈릴레오 호 등이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하면 유로파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유로파의 표면은 매끈한 얼음층으로 뒤덮여 있으며 돔 모양의 봉우리나 구덩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표면 위로 이따금씩 에베레스트 산의 20배가량 높이인 200km의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죠. 얼음층을 뚫고 아래로 들어가면 수심 100km의 새까만 심해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의 수심이 11km인 걸 감안하면 그 아득한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두꺼운 얼음으로 둘러싸인 유로파 지하 바다에는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광합성을 기초로 한 일반적인 생태계는 형성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구에도 광합성을 하지 않고 평생을 심해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많으니까요. 과학계는 열수 분출구가 태양의 역할을 대신해 생명체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열수 분출구는 마그마로 뜨겁게 데워진 바닷물이 솟구치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지구의 심해에 이런 분화구를 중심으로 수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유로파 바다도 열수 분출구의 열기와 화학물질을 이용해 번식하는 미생물이 있고 이것을 먹이로 하는 상위 생물들이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생물의 종이 얼마나 될지, 크기는 얼마나 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생명체 탄생과 진화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레이디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가 최소 문어의 지능 수준을 가진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참고로 문어의 지능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척추 동물 중 가장 지능적인 것이 사람이라면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 문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4살에서 5살 정도의 지능으로 유전자 개수 자체는 사람보다도 많다고 하죠. 이로 인해 학자들은 인류의 멸망 이후 진화하여 지구를 다스릴 동물로 문어를 꼽기도 합니다.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생명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위성 유로파,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경 때문인지 SF 소설이나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3년 개봉한 유로파 리포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영화는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투입된 탐사대가 얼음층을 뚫고 심해를 탐사하는 중 정체불명의 괴생명체와 조우하는 과정을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탐사선 발사부터 위성 탐사까지
때까지 과정이 무척 사실적이라는 건데요. 이는 그레이디 교수가 영화 제작 및 자문을 맡았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자료와 연구들을 토대로 유로파의 풍경을 재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영화의 장르를 SF로 구분하지만 머지않아 픽션이 아닌 현실이 될 겁니다. 그의 주장대로 육지가 없고 바다로만 이루어진 행성의 생명체라면 수중 생활에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가 아닌 아가미로 호흡하고 손가락과 발가락 대신 지느러미가 발달하였으며 문어나 고래와 같은 해양 생물에 가까운 모습일 텐데요. 미국의 사이언스 픽션 작가들은 오래전부터 유로파에 사는 지적 생명체를 유로파인이라고 명명하며 그들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에 도달했고 어떻게 수중 문명을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저서를 통한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중 레리 니븐과 에드워드 러너가 2007년 출간한 세계 선단속 내용이 인상적인데요. 소설 배경은 거대 가스 행성을 도는 위성으로 대기는 없지만 얼음으로 덮인 표면 아래 거대한 대양이 존재합니다. 설정 자체가 유로파와 똑같죠. 이 위성에는 물속에서 진화한 지적 생명체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 지상에서 호흡할 수 있는 특수 보호복을 발명한 뒤 얼음을 뚫고 진공 세계로 올라와 얼음과 돌로 구조물을 세우고 결국에는 지상 문명까지 이룩합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 얼음을 뚫고 올라온 유로파인을 관찰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술 발달에 힘입어 유로파 생명체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날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로파 클리퍼 탐사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린 건데요. 연구팀은 길이 12cm 내외의 소형 탐사 로봇 크라이오봇을 최대한 많이 탐사선에 싣고 가 마치 개미떼가 빵 한 덩어리를 파고 들어가듯 얼음층을 뚫는다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탐사선은 2024년 10월 지구에서 출발해 2030년 4월에 목성 궤도에 도착하며 4년 동안 유로파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되는 날 유로파 심해에서는 과연 무엇이 발견될까요? 유로파도 지구처럼 수십억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는 복잡한 유기물이 고등 생명체로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인류가 그랬듯 유로파에도 진화의 기회를 얻은 종이 있을 것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